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17년간 흥신소를 운영해 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남편이 바람났을 때 외도 상대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가장 많은 케이스 세 종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자, 세 번째로 많은 케이스인 유흥업소 직원들, 업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남자분들이 그냥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뭐 그냥 업소를 그냥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애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스폰 개념이라고 해서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를 주고 그렇게 이제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남편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원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뭐 돈을 지불하고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갑의 입장에서 남자가 이제 원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를 항상 지정할 수 있어서 이제 배우자에게 들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특히나 뭐 일상적인 연락 이런 거를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젊고 예쁜 업소 아가씨들을 보게 되면 스폰을 제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심각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바깥으로 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이제 뭐 특징으로는 이제 뭐 회식이 잦다든가 밤에 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특정 요일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한참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을 뭐 옆에 업소 여자가 있다고 해도 이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낮 시간에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저녁 시간에 만남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으로는 뭐 추측해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외도를 하는 남편들이 다 비슷하게 행동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케이스는 동호회 활동, 동호회 여성분들 만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도 뭐 진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이제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운동하는 동호회, 예를 들어서 이제 러닝크루 아니면 산악회, 뭐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정도가 가장 많다고 보고요. 또 여자분들이 또 이런 데서는 또 몸매가 좀 드러나는 레깅스 이런 거를 많이 입고 옵니다. 특히나 러닝크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땀 흘리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금 성적인 호감도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이성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거를 뭐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취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이 뭐 러닝크루나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배드민턴이나 등산 동호회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취미나 뭐 대화 주제도 공통의 주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깊은 관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뭐 이게 발각됐을 경우에 가정을 버릴 생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가 이렇게 조사했는 사건들 중에 이제 러닝크루에서 이제 남편이 러닝크루에서 이제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이 끝나면 항상 뒤풀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뒤풀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또 단톡방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뭐 번개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좀 급속도로 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러닝크루나 이런 데를 나가 보시면은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사실 이성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티나게 그런 걸 티내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의 뭐 순수 운동 목적으로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운동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도 있는 분들, 여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이런 거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의심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외도 상대, 남편의 가장 많은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이제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나 업무적으로 이제 거래처 직원 뭐 이런 경우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일 보고 아니면 자주 보게 되는 사람이고 내가 자이든 타이든 뭐 어찌됐든 만나야만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호회 모임 때처럼 급속도로 가까워지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이 경우가. 거기다가 좀 직장에서 만나다가 또 헤어지게 되면은 서로 불편한 걸 떠나가지고 다른 주변 분들까지 좀 주변 분들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비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한적한 곳에서 데이트를 많이 즐깁니다. 외부에 많이 보이지 않는 장소 단둘이 만나가지고 어디 다니다가 직장 동료라든지 뭐 가족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껄끄러워질 확률이 불편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데이트를 많이 즐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렇게 직장에서 자주 보는 이성하고 호감이 있다면은 이제 뭐
일하면서는 괜히 내가 이 사람하고 껄끄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감을 대놓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서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내면서 느껴지기 때문에 회식이라든지 야유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혹은 뭐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런 데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내 연애, 사내 불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지만은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눈치채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의심은 가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일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요 세 가지, 가장 많은 케이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가 뭐 일단 누군지 알 수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뭐 이 외도 증거 수집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공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조금 행동 패턴을 파악해 보시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흥신소를 찾기 이전에 스스로가 상대자 정도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